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모스펫의 커런트, 지난 강의에서는 모스펫의 커런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봤었는데요.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딜레이를 결정하는 다른 요소인 모스펫의 캡, 모스펫 내부에서 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캡의 영향에 의해서 ID가 크면 클수록 아마 타이밍이 더 빨라질 거다. 타임이 더 빨라질 거다, T 딜레이가 더 빨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캡이 커지면 반대로 타임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요, 여러분 텍스트 기준으로 2.2절에서 제가 모델과 함께 유도를 한 거고요. 이거는 2.3절에 있는데 살짝 내용이 어려워서 책에 없는 내용을 다루면서 2.3쪽으로 살짝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제 강의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이 이유는 제가 캡의 정의식이 뭐였어요? DVDT죠. 그래서 여러분 미분이 조금 불편하신 분 있을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가 디지털 서킷에서는 볼티지 두 개밖에 안 쓰니까 볼티지 디퍼런스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은 T, 결국 우리가 서킷을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타이밍은 C, I, 볼티지. 그래서 I는 크면 클수록 좋고 C는 작으면 작을수록 결국 타이밍이 내려가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결국 타이밍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게 뭐다? 바로 지난 시간에 본 게 요 I고 오늘 볼 건 뭐다? 요 C다. 그래서 요거를 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캐패시턴스는 서킷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실 캡이 뭔지 조금 보기 위해서 C는 QV라는 식 알죠? 죄송해요. Q는 CV라는 식 알죠? Q는 CV고요. 결국은 얘는 뭐의 레이시오를 결정하는 거냐면 내가 볼티지랑 차지의 레이시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거를 0부터 2V를 바꾸려고 해. 그러면 내가 그 캡에 따라서 필요한 차지의 양이 캡이 크면 클수록 차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고 캡이 작으면 차지가 조금만 이동해도 볼티지가 쉽게 팍팍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캡이 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볼티지 디퍼런스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캡 심벌이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혹은 제가 가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세로로 표현하면 자, 제가 여기 양단에다가 전압 차이가 원래 0이었다가 전압 차이가 없었다가 2V로 바뀐다고 하면, 혹은 2V였다가 4V로 바뀐다고 하면, 혹은 4V였다가 또 6V로 바꾼다고 하면 볼티지 디퍼런스가 결국 2V 차이를 만들 건데, 볼티지 디퍼런스가 2V 차이가 더 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차지를 더 많이 부어줘야 되는데 캡이 크면 클수록 그 볼티지 변화를 유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캡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양단의 전압 차이를 벌리기 위해서 캡이 크면 클수록 볼티지가 변화하기가 쉽지 않다. 캡이 크면 클수록 볼티지 변화하기가 쉽지 않다. 이 센텐스를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상당히 유용합니다. 아시겠죠? 캡이 크면 클수록 양단의 전압이 변하기가 쉽지 않다. 캡이 크면 클수록 양단의 전압이 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캡이 크면 클수록 제가 똑같은 커런트를 줬을 때 볼티지 디퍼런스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아요. 네. 제가 요게 일정하다고 해볼게요. 요게 컨스탄트라고 해볼게요. 요게 컨스탄트라고 하고 요 I가 컨스탄트라고 했을 때 캡이 크면 어때요? 볼티지가 거의 안 변한다고요. 시간에 따라서. 네. 자, 그래서 캡이 크면 클수록 양단의 볼티지 전압 차이를 변화시키는 게 만만치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 캡을 개념적으로 기억하시는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서킷에서 캡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서킷 내부에서 캡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자, 왼쪽에 여러분 A가 있고요. A, B 양단의 노드가 있는데 제가 A에다가 커런트를 붓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커런트가 들어가니까 전하가 이동하니까 여기 볼티지가 증가를 하겠죠. 자, 볼티지가 증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B 노드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토탈리 바뀌어요. A에다가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커런트를 붓는 거예요. 커런트를 부어서 차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차지가 일로 들어가는데, 이 차지가 들어가는데 B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요 전체 볼티지가 A가 어떻게 변하고 B가 어떻게 변하고 이게 상당히 바뀌는데요. 자, 제가 극단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극단 케이스에 B가 꽉 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그라운드에서 0V인데 꼭 0V로 잡혀있을 필요는 없어요. 1V로 잡혀있든 2V로 잡혀있든 마이너스 5V로 잡혀있든 꽉 잡혀있다고 해볼게요. 꽉 잡혀있는 경우라 얘를 그냥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놓은 경우, 그 두 개의 극단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똑같이 커런트를 A에다가 넣을 거예요. 자, A에다 넣으면은 자, 여기 픽스드 되어 있을 때 자, A 노드의 전압이 어떻게 변할까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제가 저 B노드를 프리로 완전히 놓았을 때 A노드의 전압이 어떻게 변할까요? 자, 그래서 제가 VA를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요걸 그려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저쪽이 픽스 되어 있는 상황부터 볼게요. 자,
픽스 노드일 때는 여러분 캡은 뭐라 그랬어요? 캡은 양단의 전압을 쉽게 변화시키지 않는 소자예요. 자, 그러면 쉽게 변화시키지 않는 소자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여기가 이렇게 꽉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너 이게 차지가 여기 전압이 올라가는 거를 캡은 어때요? 싫어해요. 그러면 요 VA가 올라가는데 굉장히 느리게 올라가는 거예요. 느리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양단의 전압 차이가 픽스되어 있는 걸 원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캡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VA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느려지는 거예요. 네. 캡이 커지면 커질수록 양단의 전압 차이를 유지하려는 힘이 센 거고, 그러면 이쪽은 변하지 않으니까 얘도 변하지 않게 만드는 게 캡의 목표잖아요. 그쵸? 근데 캡이 크면 클수록 그 목표를 잘 이루는 거니까 제가 캡이 있다는 건 뭐예요? 얘 VA가 상당히 느리게 올라가는 거고 캡이 크면 클수록 더 느리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이번에는 제 VA가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인데 계속 여기 B노드가 풀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제가 A노드 전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전하가 막 들어가서 얘가 올라가면요. 얘는 상대적으로 여기 양단의 전압 차이를 유지하려는 힘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냐면요. 얘는 똑같은 캡이라도 이렇게 느리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얘 그냥 바로 올라가요. 뭐야? 하고 바로 올라가는데 어때요? 얘가 올라가면서 VA가 확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VB가 같이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요거 VB고요. 여러분, 요게 VA입니다. 자, 이건 VA고 이건 VB예요. 자, 왜 이렇게 VB가 따라 올라갈까요? 왜긴 여러분 캡이 뭐니까? 캡은 뭐니까? 양단의 전압 차이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양단의 전압 차이가 안 변했으면 하니까. 양단의 전압 차이가 계속 변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올라가면 어때요? 나 양단의 전압 차이 변하는 거 싫어. 나도 따라 올라갈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VB가 A를 따라서 올라가요. 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얘는 여러분 커플링 캐패시턴스가 있다고 불러요. 캡이 커플링을 한다고 불러요. 왜? A노드를 따라서 B노드가 커플링돼서 움직이니까. 자, 얘는 어때요? 로드캡이라고 불러요. 왜 로드캡이라고 불러요? 캡이 로드처럼 동작한다고 불러요. 왜? 내가 A를 바꾸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잖아요. A노드를 바꾸고 싶은데 이 캡이 짐짝처럼, 마치 로드가 짐이라 뜻이잖아요. 짐짝처럼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A노드를 바꾸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게 하고 뭔가 어려움을 제공하니까 로드라고 부르고요. 자, 오른쪽은 뭐예요? 오른쪽처럼 동작시키는 건 보통 어떻게 하냐면 A노드를 B노드가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커플링돼서 움직인다 해서 얘를 커플링 캡이라고 부르고 얘는 로드 캡이라고 많이 불러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캡이랑 오른쪽에 있는 캡이랑 다른 캡인가요?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캡이나 오른쪽에 있는 캡이랑 같은 캡이에요. 같은 캡인데 어때요? 캡의 무슨 피처 때문에 볼티지 디퍼런스가 쉽게 변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특성 때문에 그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뭐야? B노드가 픽스 돼 있으면 A노드가 슬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똑같이 뭐예요? B노드가 A노드를 따라가서 올라가는 이유. 뭐예요? 전부 다 볼티지 양단의 전압 차이의 변화를 싫어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깜빡했는데 캡이 크면 클수록 B노드가 A노드를 더 잘 따라갈까요? 더 덜 따라갈까요? 오른쪽에서는 더 잘 따라가죠. 그래서 캡이 크면 클수록 B노드가 더 잘 따라갑니다. 왜? 양단의 전압 차이가 변하는 걸 더 싫어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과 같이 보신 것도 있고 오른쪽과 같이 보신 것도 있는데 이게 바로 딜레이를 결정하는데 제가 로드캡,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 회로 성능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면 로드캡이 크면 클수록 딜레이가 엄청 많이 걸릴 거니까. 그쵸? 자, 그리고 오른쪽은 여러분 어디서 보셨어요? 여러분 이제 뭐 요게 이제 주로 여러분 전자회로나 이런 거 들으신 분들은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당연히 제가 이거 필요하면 이 과목에서 필요하면 다시 다룰 거예요. 자, 커플링 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전압 변화만 이쪽으로 전달하는 거 있어요. 캡이. 그래서 AC 변화가 있어요. AC에서는 여러분 캡을 쇼트시킨다 이런 말 배우셨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AC에서는 쇼트라는 건 뭐냐면 AC라는 건 여러분 막 변화하는, 시간에 따라서 빨리빨리 변화하는 시그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시그널이 팍팍팍 변하면 캡 입장에서는 어때요? 양단의 전압 차이의 변화를 싫어하니까 어때요? 이쪽 노드도 팍팍팍 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쵸? 그래서 쇼트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B노드가 A노드를 따라가는 커플링 피처도 있는 거고요. 캡은 로드 피처도 있는 거예요. 이쪽 노드의 전압을 여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얘도 따라 변하지게 힘들게 하는 역할도 캡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캡은 이런 두 개의 메인 역할을 하고요. 사실은 뭐 더 많은 것도 하지만 요거 두 개를 가장 많이 보시는 걸 거예요. 캡의 역할을 회로에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캡이라는 게 결국은 이 심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 메탈이고 여기 사이에 인슐레이터 있는 요 심볼에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C는 V분의 Q인데 요거를 왜 normally MIM 스트럭처에서 우리 많이 표현하고 심볼도 왜 이렇게 그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C가 뭐냐면
C는 결국은 제가 여기 요거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모 분자로 이렇게 보이게 한번 써볼게요. 요건데요. 제가 Q가 유도되면 Q가 들어가면 볼티지 디퍼런스가 생기는 소자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Q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양단의 전하가 유도되면 이 사이에 뭐가 생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 포스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1쿨롱 단위 전하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여기 있는 게 좋아요? A점이랑 B점에 있는 거랑 어디 있는 게 더 익히가 쉬워요? 제가 A점에 갖다 놓으면 B점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B점에서 A점으로 갖다 놓으려면 무슨 짓을 해야 돼요? 에너지를 가해서 E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생긴 거예요? 포텐셜이 생긴 거죠. 자, 그럼 어때요? MIM 스트럭처에서는 제가 전하량을 넣어주면은 여기 사이에 볼티지 디퍼런스인 포텐셜이 생기는 거니까 MIM이 캡의 가장 레프레젠터티브한 스트럭처 맞죠? 그쵸? 그러니까 MIM만큼 캡을 잘 쉽게 만들어내기 위한 그 디바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전하 넣으면 바로 볼티지 나오잖아요. 전하량 넣으면 볼티지 바로 나오잖아요. 그게 캡이잖아요. 전하량 넣으면 캡 나온다. 전하량 넣으면 볼티지 나온다. 전하량 넣으면 볼티지가 나오니까 MIM이 대표적인 캡 스트럭처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모으면 돼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컨덕터 같은 게 있고 여기도 컨덕터가 있고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인슐레이터가 있으면 얘가 둘 사이에 캡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 컨덕터 있고 사이에 인슐레이터 있고 여기 컨덕터 있구나. 그럼 저기 캡 있네 뱀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 요거 제가 너무 작게 썼네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작게 썼어. 저 I는 C DVDT라는 네, 키울게요. 자, I는 C DVDT라는 요 데피니션 보면은 자, 요거 보시면은 결국은 C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제가 커런트를 부었을 때 커런트가 일정할 때 커런트를 예를 들면 2mA를 넣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2V 전압 차이가 생길 때까지 얼마나 걸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커런트를 이 언노운 업젝이 있는데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커런트를 넣었어요. 커런트를 넣었으면 요 A노드랑 B노드 사이의 전압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VAB를 측정을 해봤더니 커런트가 붙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했어요. 즉 이게 제가 커런트 넣자마자 팍 증가한 게 아니고 커런트 넣자마자 볼티지가 팍 증가한 게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증가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MIM처럼 대놓고 이렇게 스트럭처가 컨덕터, 인슐레이터, 컨덕터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막 복잡하게 머티리얼이 막 섞여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전류를 부었더니 양단의 전압 차이가 유도되는데 유한한 시간이 걸려. 0초가 안 걸려. 그럼 얘는 뭐인 거예요? 얘도 캡인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캡은 어디나 다 존재해요. 웬만한 건 다 이렇게 내가 전류를 걷다 부으면 전압이 증가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게 캡이 크면 클수록 전압이 더 느리게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뭐 하려고 제가 이런 거 설명드렸냐면 모스펫에서는 여러분 모스펫을 이용한 우리가 회로를 설계를 할 건데 결국은 캡이라는 게 결국은 성능을 결정하는 아주 키 파라미터다. 그러면 모스펫에서 도대체 캡이 어디 존재할 거냐 요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스펫을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전류를 흘렸다 안 흘렸다 혹은 게이트 전압에 비례해서 전류를 흘리겠다고 요걸 만들어놨는데 보니까 어디에 캡이 어떻게 생기길래 얘가 유한한 시간이 걸리는 거고 내가 입력을 넣자마자 혹은 디지털 회로를 설계했을 때 입력을 넣자마자 출력이 나올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건지 보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모스펫에 도대체 캡이 어디 생기는지 보겠다라는 게 이번 강의의 주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캡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로드랑 커플링 특징이 둘 다 있고요. 여기 모스펫에서 캡이 어떻게 형성되고 제가 그 노드를 잡아놓느냐 프리하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커플링 캡이 될 수도 있고 로드 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로드 캡은 뭐야? 볼티지를 느리게 변화하게 하는 거고요. 커플링 캡은 뭐예요? 볼티지를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는 애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두 개가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 개념이 아니고 서로 다른 개념인 건데 제가 드레인하고 소스, 게이트, 바디가 있잖아요. 바디가 있고요. 소스가 있고 드레인도 있고 게이트가 있고 여기 사이에 어디에 캡이 이제 막 형성될 거예요. 모스펫에서 캡이 형성될 건데 내가 드레인을 놓는다 예를 들면 그럼 걔는 그리고 게이트는 움직인다. 그럼 게이트랑 드레인 사이에 만약에 캡이 있는데 드레인은 놨고 게이트만 움직인다. 그럼 커플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요 드레인을 다시 또 다른 트랜지스터에 게이트에 연결했는데 이게 이 반대쪽이 게이트 반대쪽이 이렇게 꽉 잡고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양단의 전압 차이를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얘가 이거 유도하는데 시간이 유한하게 걸리더라. 여기 꽉 잡고 있어서. 여기 사이에 캡이 있는데 얘가 꽉 잡고 있어서 이 캡은 양단의 전압 차이의 변화를 싫어하는 애니까 이거를 내가 드레인을 이용해서 게이트를
다시 이렇게 두 개 연결할 수 있겠죠? 연결해서 내가 여기 전류를 이렇게 흘러서 얘를 1V에서 0V로 만드는 상황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자세한 거 다 회로에서 배웁니다. 어찌됐든 내가 어느 캡은 또 한쪽이 꽉 잡고 있어서 다른 놈에 의해서 그 노드, 그 캡의 전압 차이를 변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로드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로 동작해서 성능을 느리게 하든 볼티지가 따라서 변하는 커플링 캡이든 보려면 어쨌든 모스펫에서 어디에 캡이 어떻게 왜 형성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겠다는 게 이번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캡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면서 캡의 정의에서 어떻게 왜 모스펫에서 어디서 캡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캡은 여러분 정의는 여러분 제가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조금 이렇게 쉽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일렉트릭 포텐셜, 볼티지 디퍼런스를 유도하기 위해서 차지가 얼마나 필요하냐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볼티지 디퍼런스라는 건 결국 뭐냐면 투 디퍼런스 노드에서 정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스펫에서는 네 가지 노드가 있으니까 네 노드, 두 노드 요거랑 요거 사이, 요거랑 요거 사이, 예를 들면 요거랑 요거 사이, 요거랑 요거 사이, 요거랑 요거 사이, 요거랑 요거 사이에서 네 노드의 4C 2만큼, 즉 6가지만큼 콤비네이션으로 캡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두 개씩 다 묶어본 거예요. 게이트 투 바디, 게이트 투 드레인, 게이트 투 소스, 드레인 투 바디, 소스 투 바디, 드레인 투 소스. 그래서 그 6가지 캡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의 캡 컴포넌트들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생기는지, 그리고 생긴다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게이트 투 바디 캡은 뭐예요? 자, 여기 여러분 게이트랑 여기가 게이트고 여기 바디잖아요. 여기 바디예요. 자, 그러면 여기 MIM 있나요? MIM 있어요? 자, 여기 바디, 이 바디 말이에요, 바디. 그리고 여기 게이트. 자, 보이세요? MIM처럼 보이는 게 있으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한 이유가 뭐예요? MIM이 캡을 만들기 위한 가장 적절한 구조다. 가장 대표적인 구조다.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이 느끼시라고? 컨덕터, 인슐레이터, 컨덕터? 저거 캡이네 라고 찾아내시라고. 아시겠죠? 그럼 여기 뭐예요? 컨덕터. 자, 여기 뭐예요? 여기가 잠시만요. 왜 이래? 자, 여기가 게이트고 컨덕터죠? 여기 컨덕터입니다. 여기도 컨덕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다 뭐예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여기는 인슐레이터 맞는데 여기는 인슐레이터인가요? 자, 이 부분은 뭐예요? 여러분 두 가지 모드가 가능하죠. 첫 번째 뭐예요? 제가 VGS를 빵빵하게 걸어서 여기를 N+로 이렇게 만들거나 그러면 이 부분이 뭐예요? 여기가 컨덕터가 이 부분이 컨덕터가 되는 거죠. 아니면 뭐예요? 요거 오프여 갖고 요거를 아무것도 빈 공간으로 만들면 여기도 마치 인슐레이터처럼 동작하죠? 죄송합니다. 여기도 인슐레이터처럼 동작하죠?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모드에 따라서 오퍼레이션 리전에 따라서 게이트 투 바디가 캡이 있냐 혹은 캡이 크냐 작냐가 캡 값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상태가 계속 바뀌잖아요. 컨덕터이기도 하다가 인슐레이터기도 하다가 막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모스펫 만든 거잖아요. 오퍼레이션 리전에 따라서 게이트 투 바디 캡이 어떻게 생겨야 하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게이트 투 바디 캡이라는 거는 어쨌든 생길 텐데 오퍼레이션 모드에 따라서 그 값이 바뀔 거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대표적인 두 개를 갖다 놨어요. 뭐예요? 0하고 VGS, VT 사이면은 여기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캐리어,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랑 여기 사이가 MIM 인정하시죠? 여기 없으니까 여기 통째로 인슐레이터. 여기 M이니까 MIM이니까 캡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 디플리션, 요걸 제가 오프라고 그랬는데 오프 캡은 어느 정도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너무 멀지 않아요? 그쵸? 굉장히 작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제가 만약에 이걸 오늘 시켰어요. 제가 이거 MOS니까 지금 GS를 VT보다 키워가지고 이거요. 그래서 인버전 시켰어요. 즉 여기에 마이너스들이 꽉 들어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얘가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게이트 투 바디 캡이 아니고 누구예요? 게이트 투 소스 캡이거나 게이트 투 드레인 캡인 거예요. 제가 여기 써놨듯이. 그쵸? 그러니까 턴 온 시켜서 인버전 시키면 게이트 투 바디 캡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시겠죠? 왜? 여기 지금 이게 한 몸이잖아요. 이게 한 몸이니까 게이트는 드레인하고 바디랑 이렇게 MIM만 있지 이쪽은 보이지가 않아요. 캡을 형성하기에는. 그쵸? 그래서 얘는 캡이 없어요. 이럴 때는. 자, 그래서 그 모스 바이어스 컨디션 세 가지 대표적으로 저랑 배우셨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VG MOS펫을 만들기 위한 P타입 바디인 경우, P타입 바디인 경우 제가 VG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여기가 죄다 플러스로 가득 들이차죠. 네. 그리고 뭐예요? 제가 서서히 올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들이 싫어하고 이쪽으로 다 달아나면서 여기가 없어져요. 뭐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 뭐예요?
그러다가 제가 VG를 VT보다 키우게 되면 여기 일렉트론들이 꽉 차서 채널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치 여기가 컨덕터로 동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제가 맨 위에 있는 어큐뮬레이션 모드도 VG가 0보다 작으면요. 여기다가 플러스들이 꽉 들이찬 컨덕터긴 컨덕터예요. 물론 소스랑 드레인이 뭐예요? 제가 Q에 붙일 소스랑 드레인이 N 플러스니까 전류는 절대로 소스에서 드레인 사이로 전류는 절대로 못 흘러요. 근데 뭐예요? 여기 엄청나게 좋은 컨덕터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 뭐니까 N 플러스니까 컨덕터가 있어도 전류가 못 흐르는 거죠. 그쵸? 양쪽이 N 플러스니까 여기 이렇게 전하가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신 뭐예요? 여기가 컨덕터인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어큐뮬레이션에서도. 특히 VG를 제가 엄청나게 많은 양수로 엄청나게 낮은 전압으로 걸었어요. 막 마이너스 10V, 마이너스 100V 걸었으면 여기 홀들이 막 뚫고 지나갈 기세로 여기 플러스들이 막 모여있으니까 이쪽 밑에가 컨덕터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이스한 MIM 맞아요? 여기도 나이스한 MIM 맞아요? 대신에 뭐예요? 이쪽이 컨덕터인데 종류만 다를 뿐이죠. 그렇죠? 여기서도 MIM이 보이고 여기서도 MIM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구간만 이 구간만 여기 MIM이 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MIM이에요. 여기는 MIM이고 여기도 MIM인데 여기는 MI가 이렇게 두꺼운 MIM이에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캡은 엄청 커요. 여기 캡도 게이트 쪽에서 보는 캡은 커요. 자,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이 MIM, 여긴 MIM, 여긴 MIM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근데 맨 위에 있는 어큐뮬레이션이랑 인벌전이랑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이 밑에 있는 철판 보세요. 철판이 어디 있어? 제가 철판이라고 하는 거는 요 밑에 컨덕터 있잖아요. 요 밑에 컨덕터가 얘는 누구랑 연결돼 있어요? 바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밑에는 뭐예요? 바디랑 연결이 끊어져 있어요. 여기서 중간에 끊어져 있죠. 그쵸? 왜? 얘는 여기 중간에 디플리션 영역이 생겨서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마이너스들아 모여 하고 플러스들 저리 가 해서 만든 거니까 여기 중간에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여기 두 번째 철판이 누구랑 연결돼 있어요? 얘는 소스랑 드레인이랑 연결돼 있는 거고요. 여기 두 번째 철판이 얘는 누구랑 연결돼 있어요? 그냥 바디 자체랑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당히 큰 캡이 보일 거고 여기서는 상당히 큰 캡이 보일 건데 이 상당히 큰 캡이 누구한테 다 가요? 얘는 게이트 투 바디 캡 100% 다 가는 거고 얘는 뭐예요? 게이트 투 바디 캡이 없고 그 상당히 큰 캡이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소스랑 드레인 사이 게이트 투 소스, 게이트 투 드레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게이트 바디 캡이 없는 거예요. 얘는 이쪽 소스 드레인이라고 이렇게 있으면 보이는 거지 게이트 투 바디 캡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게이트 투 바디 캡은 여기는 어때요? 굉장히 작은 캡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 두꺼운 I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뭐예요? 컨덕터가 요 양쪽에 있는 소스 드레인하고 연결해 버리니까 게이트 투 바디 캡이 안 보이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오른쪽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게이트 투 바디 캡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보세요. 게이트 투 바디 캡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자, VG가 굉장히 작으면요. 게이트 투 바디 캡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자, 그러다가 어때요? 스레셜드 볼티지 요 VT를 넘어가는 순간 게이트 투 바디 캡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게이트 투 바디 캡이 이렇게 형성돼요. 갑자기 훅 떨어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훅 떨어진다. 그래서 스레셜드 볼티지 있는 구간에서 0이 되는 거죠. 그 이상으로는. 그래서 게이트 투 바디 캡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게이트 투 바디 캡이 안 보이고 스레셜드 볼티지가 크면 엄청나게 작으면 게이트 투 바디 캡이 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런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걸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충 세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뭐 여기 이쯤이 디플리션이고 이쯤이 어큐뮬레이션이 맨 위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채널 인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 투 바디 캡이 안 보이고 여기 이 캡이 전부 소스랑 드레인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여기다가 질문 하나 썼는데 COX 곱하기 LW 있잖아요. 그 캡 있잖아요. 즉 여기 MIN 캡이라고 한 거. 그 캡이랑 어떤 관계가 있어요? 자, 그거를 제가 C0라고 놓을게요. 그게 바로 이 값이랑 똑같죠. 어큐뮬레이션에서 형성되는 최대값이랑. 그쵸? 그래서 요 C0가 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후에는 0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게이트 투 바디 캡이고요. 게이트 투 바디 캡은 어때요? 특성이 볼티지 VGS에 따라서 디펜던트하게 바뀌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6개 중에서 뭐 했어요? 여태까지 게이트 투 바디 했죠. 그럼 요거 2개 한번 볼게요. 8쪽으로 돌아왔는데 자, 다시 뒤로 가서 자, 게이트 투 소스랑 여기 게이트고 여러분 여기 소스 드레인이잖아요. 게이트 투 소스랑 게이트 투 소스 이거 게이트 투 소스로 바꿔야죠. 자, 그래서 게이트 투 소스랑 게이트 투 드레인 캡 한번 볼게요. 교수님 이거 왜 2개 같이 봐요? 여러분 모스펫 한번 생긴 거 보세요. 소스랑 드레인이 시메트리컬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게이트 투 소스랑 드레인이
여러분 우리가 소스라고 붙여주고 드레인이라고 이름 붙여주기 전에는 저기 누가 소스고 누가 드레인인지 심지어 몰라요. 디지털에서 쓰는 모스펫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소스라고 부르니까 소스인 걸 알지 여기가 드레인인가 부르니까 드레인인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예요? 여기 전압이 더 높은 거 걸리면 그때 여긴 드레인, 여기가 전압 더 높은 거 걸리면 여기 낮은 거 걸리면 여기가 소스 여기 드레인 이렇게 부르기도 그때그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드레인하고 소스는 그만큼 시메트리컬하기 때문에 누가 드레인이고 누가 소스인 거는 우리가 이름 붙여주기 나름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드레인하고 소스는 시메트리컬하기 때문에 특히 캡 입장에서는 캡은 지오메트리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니까 지오메트리컬이 시메트리컬 하잖아요. 우리가 전압을 걸기 전에는 특히. 그래서 뭐예요? 캡은 그냥 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드레인하고 소스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게이트 투 소스, 게이트 투 드레인 캡이 이렇게 형성될 텐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디바이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일단 뭐예요? 제일 먼저 의심할 수 있는 게 어디에 MIM이 없나? MIM 같은 거 없나?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자, 요거 제가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뭘 것 같아요? 여기 빈 공간으로 냅두는 거. 여러분, 빈 공간은 그야말로 인슐레이터예요. 여기를 뭐 컨덕터로 연결해 놓진 않겠죠. 상식적으로. 이런데 다 인슐레이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인슐레이터인데 인슐레이터니까 여기 컨덕터죠. 그리고 여기도 컨덕터죠. 자, 그러면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요? MIM 요렇게 생기겠네. 네, 그쵸?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도 MIM 요렇게 생기겠네. 그쵸? 그 다음 또 있어요. 뭐냐면 이게 M 플러스가 사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거를 도핑을 치다 보면 이렇게 삐져 나오거든요. 이렇게 삐져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소스예요? 아니죠. 여기까지도 소스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드레인입니까? 아니죠. 여기까지가 드레인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인슐레이터 컨덕터가 어디도 생겨요? 컨덕터 인슐레이터 컨덕터가 여기도 생겨요. 예, 여기도 살짝 요 오버랩 때문에 요 살짝 구간 때문에 MIM 생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요런 부분을 프린징이라고 부르고요. 프린징 캐패시턴스. 프린징 캡은 여러분 프린징이라는 건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요렇게 컨덕터 각도가 이렇게 수직인 경우에, 그러니까 수평이 아닌 경우에, 보통 우리 이렇게 해서 수평이잖아요. 컨덕터 두 개가 패럴럴 하잖아요. 근데 패럴럴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프린징하게 들어가는 캡. 그리고 여기는 패럴럴하지만 이렇게 오버랩 돼서 생기는 거. 그래서 걔를 오버랩 캐패시턴스라고 해서 1번, 2번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자, 저렇게 생기는 캡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캡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 채널이 형성됐어요. 초록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채널이 형성됐으면 여기 채널 밑에 여기가 다 컨덕터가 돼버리죠. 여기다 컨덕터가 돼버리니까 뭐예요? 여기 이렇게 캡이 그냥 대놓고 생기는 캡 있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생기는 엄청나게 큰 캡.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이 반은 게이트 투 소스 캡이 이렇게 채널 요 반은 소스 거, 요 반은 드레인 거. 그래서 여기 절반 엄청나게 MIM 캡, 요 옥사이드로 대놓고 생기는 캡 있죠? 여기가 이렇게 메탈 채널 소스니까 이렇게 생기는 게이트 투 소스 캡이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기는 게이트 투 드레인 캡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게이트 소스 캡 혹은 게이트 드레인 캡은 이렇게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두 개 빨간 거는 볼티지 턴 오프이든 턴 온이든 항상 존재하는 캡이고요. 채널 캐패시터는 뭐예요? 채널 캐패시터는 채널이 형성됐을 때 생기는 캡이에요. 그래서 얘는 VGS 인디펜던트 하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약간 많이 쓰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인트린직 캐패시턴스랑 페러스틱 캐패시턴스가 있어요. 그래서 페러스틱이 뭐예요? 페러스틱 이건가? 페러스틱 캡은 뭐예요? 여러분 기생이라 그래서 캡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원하지 않는데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피할 수는 없어서 그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1번, 2번이 보통 페러스틱 캡에 속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거 원하지 않아요. 저 사이에 얘네들 캡이라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거 둘 사이에 볼티지 간에 커플링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로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게이트나 드레인이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게이트랑 드레인 사이에 볼티지가 서로 커플링 될 수도 있는 거고. 앞에서 다 봤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3번은 뭐예요? 인트린직 캡이라 그래서 여러분 요 모스펫의 본질적인 캡, 우리가 모스펫의 이 캡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 캡을 이용해서 차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레지스턴스를 이펙티브하게 바꾸는 거, 끄기도 하고 디바이스를 끄기도 하고 키기도 하는 그 캡 있죠. 걔를 인트린직 캡이라고 해서 우리가 언원티드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만든 캡 있죠. 모스펫의 본질적인 캡,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인트린직 캡에 속하죠. 그렇죠. 그래서 VGS가 턴 온이 되는 경우에만 드레인하고 소스가 나눠 가지는 캡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게이트 투 소스, 게이트 투 드레인 캡도 오퍼레이션 모드에 따라서 바뀌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VDS 우리 심플리 0이라고 가정할게요.
VDS가 또 0이 아니고 바뀌면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에 어시메트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일단 VDS가 0이어서 완전히 시메트리컬하다고 하고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에 전압에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고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에 전압 차이가 없다는 건 이제 완전하게 드레인하고 소스가 차이가 없다는 거고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우리 드레인하고 VGD랑 VGS가 그럼 같을 텐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VGS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뭐랑 뭐만 있어요? 여기에 프린징 캠프하고 오버랩 캠만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프린징 캠프하고 오버랩 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았다가 VGS가 커져서 VGS가 커져서 VT를 넘어가게 되면 어때요?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 거의 0으로 보셔도 될 정도로 이 캡이 커요. 네. 자, 그럼 얘를 만약에 얘가 0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제가 0이라고 하면 0이라고 작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캡이 얼마예요? 이 캡이 얼마랑 똑같아요? 앞에서 구한 COX L 곱하기 W를 2분의 1로 나눠 먹는 캡인 거죠? 그쵸? 제가 이거 C0로 정의하면 2분의 C0를 나눠 먹는 캡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면 프린징이랑 오버랩 캡 없으면은 채널 캡을 반반 해서 너 소스, 너 드레인 이렇게 해서 나눠 먹는 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게이트 투 소스, 게이트 투 드레인 캡 보셨고 게이트 투 바디 캡을 보셨는데 어때요? VGS에 따라서 캡이 바뀐다. 왜? 채널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니까. 그쵸? 그리고 채널이 온되면 누구야? 채널이 온되면 게이트 투 바디 캡은 오히려 0이 되고요. 채널이 생기면요. 그쵸? 게이트 투 드레인, 게이트 투 소스 캡이 어때요? 2분의 C0로 가는 거죠. 자, 오프이면 채널이 없으면 게이트 투 바디 캡 굉장히 작죠? 이거 오프 말고 아예 어큐뮬레이션으로 볼까요? 어큐뮬레이션 되면 어때요? 어큐뮬레이션 돼서 VGS가 완전히 0보다 엄청나게 작아서 음수로 가게 되면 게이트 투 바디 캡이 C0로 가는 거였죠. 그쵸? 그리고 이 오프면 어떻게 돼요? CGS나 CGD나 똑같은데 굉장히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얘는 뭐만 있으니까? 오버랩하고 프린징만 있으니까. 자, 오버랩하고 프린징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 같으세요? 네, 상대적으로 작죠. 여기 사이에 영역이 굉장히 작잖아요. ML 리전이. 그리고 이거는 되게 멀잖아요. 그리고 수평보다 이렇게 패러럴 할 때보다 이렇게 꺾여 있는 게 더 캡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징이랑 오버랩은 이 3번의 이 인트린식 캡에 비해서 상당히 작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뭐 봤어요? 다시 8쪽으로 돌아갈까요? 8쪽으로 돌아가서 요거 두 개 봤어요. 자, 이제 뭐만 남았어요? 드레인하고 드레인 바디, 드레인 소스 바디. 얘도 여러분 시메트리컬하니까 한 번 두 개 볼게요. 한 번에 두 개 볼게요. 자, 얘는 여기랑 여기 사이에 생기는 캡이에요. 오른쪽과 같이. 자, 그러면 소스 투 바디, 드레인 투 바디 사이의 캡인데 여러분 여기에는 MIM이 보이세요? MIM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2주차 강의에서 뭐냐면 엠모스펫이든 피모스펫이든 바디를 어떻게 바이어스해요? 엠모스펫이든 피모스펫이든 전부 바디를 피모스펫은 바디를 VDD로 바이어스하고 엠모스펫은 0V로 바이어스 한다 그랬어요. 왜? 유저리 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바디랑 드레인 사이에 전류가 줄줄 새는 걸 막기 위해서, 바디랑 소스 사이에 전류가 줄줄 새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는데? 바디랑 소스, 바디랑 드레인 사이가 전부 다 뭐예요? 리버스 바이어스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커런트는 뭐다? 우리가 원하는 커런트는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에 전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지, 드레인에서 바디로 전류가 흘러버리거나 소스에서 바디가 전류가 흘러버리면 그거는 리퀴즈인 거고 우리가 드레인 투 소스 전류를 깎아먹는 거니까.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하기 위해서 바디는 엠모스에서는 가장 낮은 전압으로 하고 피모스에서는 가장 높은 전압으로 한다. 자, 그럼 여러분 엠모스 케이스 한번 볼까요? 여기 P타입 바디를 0V로 넣으면요. 0V로 넣으면은 얘가 제일 P타입이 가장 작잖아요. 그럼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여기 PN 정션 사이가 리버스 바이어스가 있다는 건 PN 정션 커런트는 안 흐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PN 정션이 뭔데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 못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뒤에다가 PN 정션을 다시 정리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PN 정션, P타입 반도체는 배웠으니까 P타입 세미컨덕터는 뭐예요? 정기적으로 중성이긴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캐리어는 누가 많다? 홀이 많다. 그래서 메이저리티 캐리어는 누가 많아요? 홀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메이저리티 캐리어 누구예요? 일렉트론이에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이렇게 제가 진한 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자, P랑 N이랑 붙여서 이렇게 정션을 만드는 걸 PN 정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모스펫에서 PN 정션이 어디 있어요? 이 P랑 여기 N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PN 정션 맞죠? 여기 P랑 또 N이잖아요. 여기 PN 정션 맞죠? 저기 PN 정션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한번 기본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붙였습니다. 붙였어요. 자, 붙였더니 어떻게 되죠? P랑 N이랑 붙어 있다가 이 홀 입장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애인데 내가 여기 홀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디퓨전 막 이렇게
똑같은 애들 같이 있는 것보다 없는 쪽으로 이동하려는 힘을 디퓨전이라고 불러요. 확산. 그래서 디퓨전에 의해서 홀들이 절로 다 움직여요. 일렉트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기 꽉 모여있는 것보다 일렉트론 입장, 홀 입장에서는 홀 입장에서 내가 여기 같이 모여있는 거 싫어. 일로 오른쪽으로 갈래. 일렉트론 입장에서는 나 오른쪽에 모여있는 거 싫어. 일로 갈래 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정기적으로 원래 중성이었죠, 양쪽. 자, 왼쪽 그림 보시면 다시, P타입도 중성, N타입도 중성이었다고요. N타입에서 일렉트론이 떠나잖아요. P타입에서는 홀이 떠나고. 그러면 남은 자리에 뭐가 있어요? 남은 자리에는 여러분, 이렇게 일렉트론의 남은 자리에는 뭐가 남아요? 플러스 차지가 남아요. N타입에서 남은 자리에는. 요 플러스 전하가 남고, P타입의 남은 자리에는 홀이 떠난 자리에 이렇게 마이너스 차지가 남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로 뭐예요?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되는 거예요. 얘네는 못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가 남은 사이가 생긴다는 건 뭐예요? 포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더 이상 홀이 못 움직이고 일렉트론도 더 이상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확산하고 싶어도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못 움직이니까 여기 사이는 뭐예요? 일렉트론도 홀도 없는 디플리션 영역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캡이죠. 여기는 막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인데 뭐예요? 못 움직이는 이유는 사이에 디플리션이 있어서 이게 마치 인슐레이터, 이게 마치 컨덕터, 이게 마치 컨덕터니까 이게 캡처럼 동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캡인데 제가 여기다가 리버스 바이어스라는 건 뭐냐면 P타입 P 전압이 N 전압보다 더 낮은 상황을 리버스 바이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측 같은 걸 리버스 바이어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P모스든 N모스든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서 더 디플리션을 빠방하게 걸어줘서 절대로 리키지가 둘 사이에 못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도 뭐예요? 스틸 캡이죠. 왜? MIM이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이 디플리션 영역에 의해서 생기는 게 캡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뭐예요? MP인데 제가 요거 P 바디랑 드레인 소스 바이어스를, 특히 바디 바이어스를 여기가 리버스 바이어스가 되도록, 이쪽이 리버스 바이어스 되도록 건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생겨요? 디플리션 영역이 생겨서 요 앞에서 보신 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스랑 드레인과 바디 사이의 캡은 뭡니까? 디플리션 영역에 의해서 생기는 캡이라고 해서 디플리션 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더 많이는 여러분 디퓨전 캡이라고 불러요. 왜 디퓨전 캡이에요? 앞에서 보세요. 디퓨전에 의해서 여기 이 영역이 생긴 거고 캡이 생긴 거잖아요. 결국 디퓨전이 없었으면 캡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래서 소스랑 드레인 사이의 캡은, 소스랑 드레인과 바디 사이의 캡은 디퓨전 캡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웬만하면 바디 컨택은 움직일 일이 없어요. 엠머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소스랑 바디 사이의 캡은 일정하게 계속 디퓨전 캡으로 있는 거예요. 네. 소스랑 드레인, 바디 사이의 캡은 디퓨전 캡으로 계속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디퓨전 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드레인하고 바디 사이에 생기는 캡이에요. 자, 그 다음 소스 드레인 캡. 자, 소스 사이와 드레인 사이의 캡은 여러분 이게 있을까요? 자, 만약에 오프면은 엄청나게 멀겠죠. 이게 다른 거보다 멀잖아요. 그리고 온이면은 이게 소스랑 드레인이 연결돼 버리니까 캡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스랑 드레인 사이의 캡은 웬만하면 없어요. 우리 고려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총 6가지 컴포넌트들에서 요 소스랑 드레인 사이의 캡은 고려하지 않고요. 나머지 5가지 캡 있죠. 네, 나머지 5가지 캡 CGD, CGD, CGS, 그리고 CSB, CDB, 그리고 CGB. 요 5가지 컴포넌트를 중심으로 해서 모스에서 캡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고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요거 모스펫으로 회로를 설계하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캡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캡이 보여서 딜레이를 결정하고, 이런 거 보시려면 요거를 5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캡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강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